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상입니다. 자, 바로 영상의 주제는 연금저축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될 8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연금계좌 이전할 때 꼭 알아야 될 상황들 잘 정리하셨다가 여러분들 이전 계획에 맞춰서 잘 이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연금저축의 이전은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금융회사만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기존 상품 해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전한다라고 해서 기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해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금융회사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담 사례 중에 자, 연금저축 보험을 펀드로 이전할 때 이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전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때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해지했었을 때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연금저축을 해지를 하게 되면요. 자,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그냥 이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이전했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이전 상담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로 일단 이전을 조금 이렇게 좀 망설이게끔 만드는 그런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해지하고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경우는 이 해지 환급금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원금과 해지 환급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 보통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 최소 6에서 한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해지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그 시점에 일단 이전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자, 만약에 환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 안전하게 6, 7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운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납입하고자 하신다면 이때는 그냥 연금저축을 하나 더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고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납입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보험사 상품은 환급률이 100%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하나 더 개설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신규로 또 납입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전 신청은 어디서 한다? 이전할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금융회사에서 자, B금융회사로 연금저축을 이전한다면 이미 가입한 자, A금융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연금계좌를 옮길 B금융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B금융회사 연금저축 개설하고요. 그리고 B금융회사에 연금저축 이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은 아주 그냥 모바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A금융사에 연금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신청은 기존에 가입한 연금계좌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신규로 이제 옮길 그 금융회사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연금을 개시했어도 옮길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가능하지만 자, 만약에 연금 개시는 연금 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형 혹은 종신형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종신형으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한 경우는 연금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개시할 수 있는 곳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에서도 이전은 가능합니다만 종신 형태로 연금 개시를 했다. 그때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이건 제도입니다. 얘네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난 경우에도 연금저축 이전 가능할까? 자, 일단 기본적인 연금 개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 기간이 5년 경과된 조건 하나 충족. 두 번째로는 만 55세 이후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일단 됩니다. 연금 개시 시점 지났는데 내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저축에 대한 이전은 가능한데, 자, 이것도 이제 상담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전화 문의가 들어왔는데, 요거예요. 일단 보험사의 경우. 자,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지 이전 가능하다는 상담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연금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서 뭐 하냐면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한 이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도상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또 종신형으로 만약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타 금융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확정형으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권사로 이전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연금 개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난 경우에도 연금저축 이전 가능한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를 완전히 하고 나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연금을 이전하면 이전 후 연금 가입일은 언제인가요? 자, 일단은 연금저축을 이전하게 되면 가입일을 승계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룰이 있어요. 자, 일단은 A회사의 연금을 B회사의 신규 연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A회사의 연금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A회사의 연금을 일단은 이전에 가입한, 이미 가입했던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 자, 이때는 B회사의 연금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입한 연금을 가입일을 그대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1원칙은 신규 계좌, 그러니까 새롭게 개설한 계좌에다가 옮기게 되면 이전에 가입한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옮겨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의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의 가입일을 승계하려면 이 신규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옮기게 되면요, A회사의 연금 가입일이 아니라 B회사의 연금 가입일로 승계하는 이러한 조건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가입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개설은 해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납입이 없는 경우는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후 납입만 하면 될까? 자,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 여러분들 아마도 납입만 하셨을 거고요. 자,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도 아마도 여러분들 납입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 보험과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은 사실 그냥 납입만 하면 자,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인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낮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이전 신청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MMF라고 하는 아주 안전하고 금리가 낮은 상품에 투자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나 뭐 보험사랑 별 다른 차이점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운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운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정 금융상품들을 선택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 매수라는 행위와 매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후 직접 펀드 또는 ETF 등 금융상품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방치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전 계획과 동시에 운용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운용 계획 어렵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자, 연금저축 이전 후 바로 연금 개시 가능할까?
자, 일단은 이전 이후에 연금 개시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연금 개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 5년 조건, 그 다음에 나이 요건 만 55세 이상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이전한 다음에 즉시 연금 개시 신청을 통해서 연금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또 중요한 사실은 연금 개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금 개시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꼭 어떻게 할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용해서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인출 금액과 인출 기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인출에 대한 방법들을 반드시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인출 어떻게 할지 반드시 꼭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째입니다. 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전은 운용 계획이 전혀 없거나 이전 이후에 운용 공부를 할 계획이 없다.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알아서 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전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계획이 없거나 운용 공부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이전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로 옮겼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익 때문에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펀드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운용하셔야지 무조건 갖고 오면 이익 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금융상품 선택해서 잘 운용했었을 때만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금융상품 선택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용 계획과 운용 공부를 게을리 하실 분들 애초에 이전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최근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열심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